안녕하세요. 프리클래스 통합사회 김승범입니다. 또 프리클래스 통합사회 시간이 됐습니다. 자, 쉽게 이해되는 통합사회인데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쉽게 이해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기반이잖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내용 들어가시죠. 자, 오늘은 문화권 총 6개 중에서 나머지 3개를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2문제를 할 예정입니다. 오세아니아 북극 문화권, 그다음에 아메리카 문화권 하나가 빠졌는데 바로 동양 문화권입니다. 자, 보시죠. 자, 저번에 봤던 그 지도가 나왔지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지도 암기 꼭 부탁드릴게요. 일시정지 해주시고요. 암기 시작. 네.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할 지역이 바로 자,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동양, 그 다음에 아메리카 문화권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첫 번째 아메리카 문화권입니다. 자,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가 아메리카 지역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간단하게 삼각형 2개로 그리지 않습니까? 저도 삼각형 2개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인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영국의 앵글로 섹슨족이 개척한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와 그 다음에 남부 유럽, 라틴족들이 개척한 라틴 아메리카 영향을 받은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그 구분 기준이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일단 지리적 구분 기준은 여기 지도를 보신다면 얇은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파나마 지역인데 여기는 지리적 경계가 되겠고요. 오늘 공부할 이 두 군데는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문화적 경계입니다. 그러니까는 지리로 본다면 딱 봐도 여기가 경계선처럼 보이겠지만 문화적으로 본다면 여기가 문화적 경계인데 그 문화적 경계가 되는 강 이름 살짝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리오 그란데 강. 다시 한번 무슨 데? 그란데. 어떤 그란데? 리오 그란데. 됐습니까? 리오 그란데 강 살짝 정리해 주시고요. 그 강을 기점으로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로 구분이 된다. 살짝 정리요. 자, 첫 번째 종교와 언어부터 가겠습니다. 자, 앵글로 아메리카. 바로 이 위쪽 지역이 되겠죠. 캐나다와 미국이 가장 대표적인 나라고요. 북서 유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 비율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후와 농업입니다. 자, 기후는요, 다양한 기후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기후, 특정 지역이 힘들죠. 위로 갈수록 냉대 기후, 그다음 밑으로는 온대 기후, 더 밑으로는 이제 아열대 기후, 다양한 기후가 분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농산물 수출 지역. 그러니까는 참 어떤 복받은 나라입니다. 바다로 둘러싸여서 외적의 침입도 적었고요. 거기다가 땅에 지하 자원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살기 좋은 기온으로 농사도 굉장히 잘 돼서 세계적인 농산물 수출 지역.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급자족으로 먹고 난 뒤에도 남아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수출까지 하는 세계적인 상업적 농업 지역이고요. 대표적인 어마무시하게 수출하는 작물로는 이제 밀과 옥수수가 있죠. 바로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그 과자의 원료. 대부분 우리나라 그 과자 뒤에 한번 보셔요. 그 성분 분석 함량표 보시면은 소맥분, 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 미국산이 많을 거예요. 두 번째가 호주산일 거고요. 자, 어쨌든 이런 상업적 농업이 다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워낙 돈이 많은 나라, 그렇죠? 세계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달러라는 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달러는요, 미국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공용 화폐로 쓰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축 통화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기축 통화. 그것을 찍어내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세계 경제 중심지 역할.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이제 이 멕시코부터죠. 멕시코부터 아르헨까지 이어지는 그 긴 지역이 다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왜 라틴 아메리카죠? 그렇죠. 남부 유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무슨 교를 많이 믿을까요? 그렇죠. 크리스트교 중에서도 카톨릭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역이 이제 에스파냐어를 쓰는데요. 에스파냐어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이니까는 좀 독특한 데는 시험 문제는 여기서 잘 나올 수 있겠죠. 포르투갈어 유일하게 쓰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남미 브라질입니다.
여기가 브라질이거든요. 네, 이쪽.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대부분 다 에스파뇰을 쓰는데 이쪽 지역은 포르투갈어를 쓴다라고 살짝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후와 농업입니다. 자, 기후는요, 열대 기후 분포 지역이 많다. 그렇죠. 바로 적도 영도가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대 기후 분포 지역이 많겠죠. 그 다음에 이 앞으로는 산맥이 하나 지나가요. 안데스 산맥. 잘데스 말고 안데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안데스 산맥이 지나가고 당연히 고산 농업이겠죠. 그래서 옥수수와 감자. 이거 저희가 6강 했을 때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형의 영향을 받아서 좀 서늘하죠. 그래서 옥수수와 감자, 밭농사 위주로 된다는 것과 함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플랜테이션 딱 나오겠죠. 왜? 적도 영도가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플랜테이션 농업. 자, 플랜테이션 농업 공식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세 가지 한 번만 다시 읊어볼까요? 첫 번째, 열대 기후. 두 번째, 유럽의 자본과 기술. 세 번째, 원주민의 노동력. 명심 잊으시면 안 돼요. 진짜로. 자, 그래서 이 남미 지역의 또 대표적인 플랜테이션 작물이 있죠. 커피. 물론 이 밖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세밀한 내용은 어차피 이제 세계지리라는 과목에서 다루게 될 테니까 우리 통합사회에서는 각각 지역의 특징만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커피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혼혈인종이 많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베리아 반도 있고 이탈리아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또 영국이 이렇게 포진되고 있고 자, 영국 사람들은 이쪽으로 온 거고요. 그다음에 라틴족, 남부유럽 사람들이 이쪽으로 온 거거든요. 자, 와서 보니까 뭐 금이 많다. 그래서 뭐 엘도라도 이러면서 이제 소문 듣고 왔는데 생각보다 금이 없어.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또 가기도 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농사를 지려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많지도 않고 또 전쟁을 통해서 또 원주민이 많이 또 죽어나가요. 인구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요 밑에 터키에서 아프리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유럽 애들이 아프리카를 가가지고 노예를 잡아다가 이렇게 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라틴계 백인, 그 다음에 원주민, 거기다가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흑인까지 해서 다양한 혼혈인종이 많게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표적인 혼혈인종으로는 메스티소는 이제 백인과 그 다음에 원주민의 혼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물라토. 자, 물라토는요, 백인과 흑인의 혼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삼보. 남은 게 뭐가 남았죠? 원주민과 흑인의 노동력이다. 라고, 노동력, 죄송합니다. 원주민과 흑인의 혼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요, 각각의 인종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는요, 살짝 정리해 주시고요. 메스티소, 물라토, 삼보, 명심,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세아니아 북극 문화권이 되겠습니다. 자, 오세아니아 북극 문화권.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오세아니아 북극은 어디입니까? 북극. 자, 오세아니아 보이십니까? 오세아니아 단순합니다. 호주가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선생님 좀 혀가 짧아요. 오스트레일리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뉴질랜드. 오세아니아죠. 그 다음에 여기에 북극 문화권이 있습니다. 근데 뭐, 북극은 뭐 대권항로 정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오세아니아 쪽에 치중을 하셔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세아니아 문화권부터 들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종교와 언어입니다. 자, 유럽 문화의 영향. 됐습니까? 특히 이제 어느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은 주로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북서 유럽이 되겠죠? 그래서 북서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역시 종교로는 개신교, 그 다음에 영어 비율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 호주 국기하고 뉴질랜드 국기를 보면은 영국 국기의 그 모양, 바로 유니언 잭이라 불리우는 그 이렇게 크로스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예, 그 유니언 잭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개신교와 영어 비율이 높다는 것과 함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섬이 아니에요. 섬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크기랑 비교해 보세요. 뉴질랜드도 우리보다 커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죠. 네, 엄청난 크기인데 인구수는 또 많지가 않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한번 지면은 대규모의 농사를 짓고 그 대규모의 농작물을 주로 수출하겠죠. 역시 아메리카와 마찬가지로, 앵글로 아메리카와 마찬가지로 주로 상업적 농목업이 발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은 청정 환경을 이용한, 자, 청정한 환경이랍니다. 그렇죠?
청정할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주로 오염물을 많이 배출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 주로 북반구에 몰려 있습니다. 북반구에 몰렸다 보니까 이 남반구 지역은 벌써 대륙이 많지가 않죠. 거의 대부분이 바다입니다. 청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네요. 됐습니까? 자, 청정한 환경을 이용한 관광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좀 추가할 게 하나 있어요. 자, 오세아니아에서 가끔씩 학교 선생님들께서 여기 원주민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원래 살던 주민들. 됐습니까?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로 할게요. 호주 원주민, 어보리진. 이제 이게 아무래도 외래어다 보니까 책마다 약간 좀 발음이 뭐 어보리진, 에보리진, 어보리진이 뭐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어보리진이라는 원주민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 마오리족입니다. 어보리진, 마오리족. 혹시라도 우리 학교가 이걸 단답으로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조심하실 게 마리오 아닙니다. 따단딴 걔네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오가 아니라 마오리입니다. 진짜로 이거 헷갈리게 적은 사람들 은근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살짝만 정리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북극문화권입니다. 북극문화권, 기후와 농업. 자, 기후, 한대기후. 이 한대가 아니죠. 춥다, 찰한자, 그쵸? 대는 띠대, 아주 추운 게 띠를 두르면서 있는 한대 기후입니다. 자, 술록유목. 그렇죠, 술록. 큰 거는, 여러분 그 승합차 알아요? 승합차? 소위 말하는 봉고차라고도 얘기하죠. 예, 그 승합차 크기보다 큰 것도 있어요. 진짜로. 정말 크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루돌프 사슴코가 아니라 그게 썰매도 끌고, 산타도 끌고, 선물도 끌려면 내가 볼 때 루돌프 술록코. 알겠습니까? 예. 술록, 유목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수렵, 사냥이고요. 물고기 잡습니다. 그래서 이 북극 문화권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꿈이 고래 한 마리 잡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래 한 마리 잡으면은 엄청난 또 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인종으로는 라프족, 이누이트족, 네네트족. 좀 유명한 사람은 이제 이누이트족이 좀 유명하죠. 근데 이제, 에스키모란 말을 쓰지 말라라고 제가 또 어디서 본 게 있습니다. 에스키모 하면 약간 좀 비하 발언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좀 부르실 때는 저렇게 좀 구분해서 불러주시면 그런 룰을 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현대 문명의 전파로 전통 생활 양식이 많이 사라진다. 뭐 그냥 술록 안 키운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다음에 고래 필요 없어. 나는 도시로 가서 성공할 거야. 이런 사람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통 생활 양식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북극문화권. 근데 여기서 살짝 좀 정리할 게 혹시 학교에 따라서 대권학로. 그러니까 북극문화권이 점점 좀 중요해지고 있다 이겁니다.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좀 너무 길어지니까 이 북반구 지역에서 무역을 할 때는요, 이 북극해를 통과하는 게 훨씬 더 거리상 가깝다는 겁니다. 이유는 지구가 둥글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이건데요. 자, 그거는 살짝만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권항로 해가지고 요즘 그 중요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행기길이라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동양문화권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화권이 되겠네요. 자, 동양 문화권도요, 동양도 우리 유럽과 마찬가지로 그냥 동양 하면 안 되고요. 뭐 동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던 6강인가 7강에서 공부했던 서남아시아도 아시아고요. 중앙아시아도 아시아인데 서남아시아 빼고 중앙아시아 빼고 우리 동양 문화권은 이제 동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요 세 가지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역시 또 위치를 좀 봐주셔야겠죠. 자, 일단 남부아시아가 인도예요. 주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가 있는 그래서 인도 지도에서 그리기 제일 쉽죠. V자 그리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옆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반도가 하나 있어요. 스타크래프트 알아요? 예, 그래서 오버로드 다리처럼 생긴 이게 말레이 반도입니다. 말레이 반도고 배볼로 인도 차이나 올라가서 산둥, 요동, 우리나라 이렇게 딱 있고 일본까지 됐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나라가 이렇게 이제 포진되고 있지요. 됐습니다. 필리핀도 조금 어차피 섬나라니까 그냥 찍으면 돼.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밑으로 가시면 이제 호주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적도가 어딜 통과하고 있냐면 이 끝점을 통과하고 있어요. 영도. 됐습니까? 적도? 열대기후? 플랜테이션? 그렇죠. 이따가 나오겠죠. 자, 보도록 해봅시다. 자, 동부아시아입니다. 선생님, 동부아시아가 어딘데요? 일단 동부아시아는요, 이쪽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이 동부아시아.
대표적으로 중국, 그다음에 한국, 중국, 일본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문화로는 젓가락 사용과 한자 사용 다 쓰죠, 진짜. 그다음에 주로 유교와 공자, 맹자의 사상, 유교와 그다음에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공통점 문화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는 보시면은 자, 이쪽이 동남아시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태국, 베트남, 뭐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남아시아죠.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자, 위쪽으로는 중국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또 이슬람 문화가 있고요. 됐죠? 그래서 중국, 옆에 또 인도도 있네요, 참. 그래서 중국, 인도, 이슬람 문화가 혼재돼 있다. 중국, 인도, 이슬람 문화가 혼재돼서 종교도 이렇게 됩니다. 결론이 다양한 종교가 분포하고 있다. 자, 우리가 6강에서 공부했었는데요. 2개 이상의 문화적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지대가 있습니다. 뭐였죠? 그렇죠. 점이지대. 자,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에선 점이지대의 모습이 나타나요. 중국 문화, 인도 문화, 이슬람 문화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기후와 농업을 보시면 기후는 주로 열대기후.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유명한 아시아 몬절풍, 계절풍. 그래서 여름바람이 어떻게? 적도에서 어디로? 육지로. 덥고 바다에서 우리가 습해. 덥고 습하다. 덥고 습하다. 덥고 습하다. 세계적인 벼농사 지역. 인도 기억나죠? 카레에다 뭐? 밥 비벼 먹죠? 베트남 쌀국수, 중국 볶음밥, 비빔밥, 초밥, 닭밥, 그쵸? 밥밥, 벼농사 지역. 얼마나 농사가 잘 되냐면은 이 베트남 부근, 또 이 적도 부근에서는요, 거의 3기작, 1년에 쌀이 3번 이상 생산까지 되는 세계적인 벼농사 지역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벼농사 지역은요, 하나같이 다 인구 조밀 지역이라는 거. 인구가 매우 조밀해요. 인도 인구수. 말 다 했죠? 중국. 두말하면 입 아프죠? 그렇죠? 따라서 이 벼는 그만큼 인구 부양력이 높아서 그래요. 적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기 때문에 더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인구 부양력이 높다. 그래서 인구 못밀 지역, 조밀 지역이다. 그리고 또 적도 통과하니까 무슨 농업? 플랜테이션 농업. 자, 이때쯤 한번 정리할 때 됐습니다. 자, 이 플랜테이션 농업 공식 3개 기억나죠? 열대기후, 그다음에 유럽의 자본과 기술 또는 선진국 자본의 기술. 선진국이 낫겠네요. 열대기후,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그다음에 원주민의 값싼 노동력. 자, 나타나는 지역이 아까 어디 있었죠? 아프리카에서. 그다음에 지금 동남아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라틴 아메리카에서. 됐죠?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자, 이 지역이 바로 플랜테이션 농업 발달 지역입니다. 3군데 꼭 명심. 자, 그 다음에 산업. 자, 최근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공업 위주. 이 경자가 가벼울 경자. 주로 생필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첨단 산업은 아니고요. 지금 제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 저건 최첨단 산업이죠. 그러니까 주로 선진국에서 많이 만들고 있다면, 자, 이건 경공업입니다. 알겠습니까? 첨단도 아니고 이런 옷이나 신발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 원래 중국이 많이 만들었었죠. 근데 요즘 중국이 경제 성장과 더불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다? 저렴한 노동력. 그래서 공장이 많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이 신발이나 또 옷을 사시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는 이제 메이드 인 무슨 미얀마라든가 메이드 인 베트남을 좀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 저렴한 노동력 을 바탕으로 경공업 위주로 발달되고 있다. 살짝 정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부아시아입니다. 남부아시아는 바로 여기입니다. 인도가 있죠. 대표적인 나라 인도. 그다음 그 위로 사이 안 좋은 파키스탄이 있어요. 그다음 이쪽에 히말라야 산맥, 네팔, 부탄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다음에 이쪽에 발칸 반도입니다. 인도 반도의 눈물, 스리랑카. 물론 이게 방글라데시도 있고요. 네. 자, 근데 보겠습니다. 자, 남부아시아. 잦은 외세의 영향으로 민족, 언어, 종교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자, 잠깐 보겠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여기 방글라데시도 이슬람. 인도, 힌두교. 스리랑카, 불교.
밑에 정리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잦은 외세 영향으로 또 민족, 언어, 종교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자, 그래서 종교 보시면은 힌두교 하면은 주로 인도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인데요. 자, 이슬람교 어디죠? 파키스탄. 그 다음에 불교 스리랑카. 솔직히 나라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또 아까 얘기했던 거 잠깐 말씀드린다면 여기도 역시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가 있는 곳은 역시 이슬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내륙 지역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특히 태국 사와디캅 그렇죠? 주로 불교. 그 다음에 여기 필리핀 지역은 또 크리스트교예요. 주로 이제 카톨릭이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종교가 나타난다는 사실 딱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이 바로 그 유명한 점이지대 살짝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로써 드디어 우리가 6개의 문화권 저번 강과 이번 강에 이어서 다 끝났고요. 이제 문제풀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하다 보면은 이제 그 자주 쓰는 말 중에 살짝 정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네, 무겁게 정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짝 여러 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 버릇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문화권 A부터 F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대충 그림 나오죠. 그래도 잘 희미하게 보여도 분명히 좀 작게 볼 때는 세밀하게 보여서 실어놨는데 좀 이렇게 넓게 확대하니까 좀 그림이 조금 희미하네요. 그래도 잘 봐주십시다. 자, 일단 A가 보이시죠? A는 유럽 문화권 뺄게요. 유럽 문화권. 일단 B, 이게 아프리카 대륙 행적 보이시죠? 근데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네요. 그쵸? 따라서 뭡니까? 북부 아프리카니까 건조 문화권이 되겠네요. 거기다가 이 안쪽에 아라비아 반도의 중앙아시아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F,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 있는, 됐습니까? 동부 아시아. 그 다음에 V자 딱 보이시죠? 누가 봐도 인도. 따라서 남부 아시아. 그 다음에 여기가 동남아시아는 체크가 안 돼 있으니까 넘어가고 여기네요. 적도 밑에 남반구에 있는 바로 오세아니아, 호주와 뉴질랜드죠. 그 다음에 여기 미국 있는 앵글로 아메리카 말고 라틴. 자, 됐습니다. 문화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조금 암기해 달라고 부탁을 해 드렸던 겁니다. 자, A에는 여기네요. 호남 농업과 낙농업이 발달하였다. 맞네요. 호남 농업과 낙농업. 왜? 서한 해양성 기후, 여름이 선을 따라서 벼농사 분리, 따라서 밀농사 위주, 배고파, 고기도 같이, 무슨 농업? 호남 농업. 풀은 부드러워, 뭐가 좋아해? 초식동물 되게 좋아해, 특히 젖소, 우유 많이 나와, 낙농업. 됐습니까? 자, 옳지 않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럼 맞는 거니까 답이 아니네요. 자, F입니다. F가 어디 있죠? 동부아시아네요. 그쵸? 자, 동부아시아에서는 유교와 불교 문화.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B와 달리 C에서는, B와 달리 C. 건조 문화와 달리 C. 남부아시아에서는 이슬람 문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와, 이렇게 문제 나오는구나. 이해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쵸? 답 3번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않는다가 아니죠. 나타납니다. 어디요? 파키스탄. 됐습니까? 그다음 4번입니다. 자, D가 어디죠? 오세아니아죠? A의 영향을 받아. 맞습니다. 개신교 비중이 높고, 그렇죠. 특히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개신교 높고요. 영어를 사용한다. 맞네요. 그 다음 E, 라틴이죠. 주로 에스파니어 또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 그렇죠. 에스파니어는 대부분 지역이, 포르투갈어는 브라질이 사용을 하지요. 정답은 몇 번? 3번. 자, 다음 문제입니다. 밑줄 친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세계 각 지역의 문화를 구분하는 기준과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언어, 종교, 문자 등 문화를 기준으로 기역, 동양, 니은, 유럽, 디귿, 건조, 리을, 아메리카 문화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기후를 기준으로 또 기후랍니다. 자, 열대기후, 온대기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문화권이라 하더라도 기준에 따라 지역 구분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 대륙은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로 구분할 수 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갑니다. 자, 기역에서는 동양 문화권이죠. 플랜테이션 농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틀렸죠?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아시아에서는 플랜테이션 농업이 이루어지죠. 이유는 열대 기후가 나타나니까는요. 됐습니까? 기역은 틀렸네요.
자, 니은입니다. 자, 미음, 특정 문화죠. 네. 자, 북부에는 남부 유럽 문화가, 남부에는 북서부 유럽의 문화가 영향을 주었다. 오, 자, 아메리카 대륙의 특정 문화인데요. 아메리카 다 아시죠? 리오 그란데 강을 기점으로 앵글로 아메리카가 어디 유럽? 북서 유럽의 영향을 받은 거고, 자, 라틴 아메리카는 남부 유럽의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순서가 바뀌었네요. 틀렸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기역의 피해, 동양 문화권의 피해. 디귿, 건조 문화권에서는 오아시스 농업. 그렇죠. 오아시스 농업은 당연히 건조 문화권의 트레이드 마크죠.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비해 니은에서는 건조 문화권에 비해 유럽 문화권에서는 크리스트교가 생활 양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렇죠. 건조 문화권은 주로 이슬람교였죠. 그렇죠. 따라서 유럽이 주로 크리스트이기 때문에 디귿에 비해 니은에서는 크리스트교가 생활 양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정답입니다. 정답은 디귿하고 리을 몇 번? 5번. 자, 문제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 자, 드디어 이로써 우리는 8강이었지만 이게 교과서로 치면은 아마 7의 1단원 바로 문화권의 형성을 준 세 개의 뭐 다양한 문화권 형성을 주는 요인과 그다음 문화권의 여러 가지 특징 이제 그 부분이 될 겁니다. 자, 드디어 그 부분이 끝났고요. 자, 아마 대부분 학교에 따라 좀 편차는 있겠지만 아마 여기까지 또 2학기 중간고사 들어간 학교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읽고 또 보고 또 좀 반복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은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시험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통합사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